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번 주말까지 유성구 지족동으로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상인들의 강한 반대 속에도 결국 2개월여 만에 이전이 강행된 겁니다. 하지만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해법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유성구 이전 방침을 공식화한 뒤 원도심 상인들과 대전시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2달 가까이 계속된 상인들과 지자체의 거센 반대 속에도 결국 이전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소진공 측은 이번 주말까지 현재 입주해 있는 중구 대림빌딩 내 사무 집기류 등을 모두 빼내는 등 공단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여곡절 속에 소진공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되면서 강대강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안과 해법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도심 상인들이 소진공 이전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상권 침체와 원도심 공동화.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해법과 대안 마련보다 소진공 규탄과 책임을 묻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유성으로 이전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도 거기에 가서 파헤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당장 다음 주부터 소진공 유성 시대가 시작되지만 소진공이 떠난 원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중구청의 경우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대책이나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 등에 관해 대전시에 건의한다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소진공 이전 움직임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던 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또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달간의 논란 끝에 결국 원도심을 떠난 소진공. 이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9개월 넘게 동성교제를 해왔다는 TJB 단독 보도와 관련해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A양이 올 2월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한 고등학교 측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한 교사 A씨의 행동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주 중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해당 교사를 불러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한 뒤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 및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저녁 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충남에서만 하룻밤 사이 2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은 어제 저녁 도내 유흥가와 식당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경찰과 기동대 등 140여 명을 배치해 일제 음주 단속에 나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 7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교통 통행량이 많은 당진 톨게이트에서만 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주야간 및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원룸에서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스핑크스 고양이 3마리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키우던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고양이들만 버려두고 간 건데요. 값비싼 품종묘까지 버려지고 있는 건데 동물 유기가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정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털이 없어 날렵한 몸이 드러나는 고양이 품종 스핑크스. 최근 분양가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스핑크스 고양이 3마리가 지난 13일 구조돼 대전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대전 유천동의 한 원룸에 살던 주인이 고양이들만 버려둔 채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스핑크스뿐 아니라 털이 긴 고양이 품종인 페르시안과 스코티시 폴드 등 값비싼 품종묘들도 주인에게 버려져 이곳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는 250여 마리의 동물들이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안 바닷가에서도 묶인 쓰레기 봉투 안에서 탯줄이 달린 강아지 6마리가 발견되는 등 동물 유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버려진 동물 수는 충남 8천여 마리 등 10,000마리가 넘습니다. 이처럼 유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로 동물 유기로 처벌받은 사례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수사나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버려진 동물들은 많은데 정작 버린 사람은 없는.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 수위도 문제입니다. 동물학대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이지만 유기는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유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학대와 달리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잃어버린 건지 버린 건지 구분하기도 힘든 건데 반려동물 등록제를 적극 활용해 보호자들의 책임감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책임감도 이제 강화가 될 거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 유기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가족처럼 평생 함께한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죄가 중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카이스트 교수 A씨는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적 다툼의 여지 없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법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콜드체인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충남 해외시장 개척단 수출 상담회를 통해 현지 판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장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의 한 공사 현장, 미국 3곳과 호주 2곳, 유럽 10곳에 첨단 자동화 냉동 물류창고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글로벌 콜드체인 기업 뉴콜드의 첨단 자동화 냉동 물류창고 건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콜드가 한류와 K푸드 열풍 속에 아시아권 첫 진출지로 충남을 선택하고 당진 송악 물류단지에 2,020억 원을 투자해 첨단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we're about to sign marks a milestone in Nucol's journey to explore market entry into Asia. 네덜란드 첨단 스마트팜 기업 SHS사도 서산시 천수만 매립지 B지구 일원에 1,0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UAE 아부다비에서 1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을 건설 중으로 국내 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심이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중인 충남으로 모이면서 충남 스마트 농업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이어 체코와 헝가리를 순방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투자 유치와 더불어 지역 상품 판로 확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된 수출 상담회,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의 인기가 현장에서 뜨겁습니다. 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웠나.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세계 1의 식탁에 아주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을 비롯해 금산인삼, 배, 구기자, 산업재 등 12개 지역기업이 수출 상담에 참여해 이를 통해 115억 8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체코, 헝가리는 유럽의 중동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충남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런 상품들을 홍보하고 판매를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친 김 지사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충남의 스마트 농업 고도화와 경제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66살 입주민을 야구방망이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범행이 잔인하고 흉포해 1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개발 사업으로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 일원에서 추진된 당진 아마존 아쿠아파크가 오늘 개장했습니다. 총 350억 원이 투입된 아마존 아쿠아파크는 아마존을 테마로 한 물놀이장과 캠핑장 등이 조성돼 있어 외목마을, 솔매성지 등과 더불어 전국 관광객들이 찾는 당진의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때이른 무더위로 6월인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처럼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햇볕을 피해 시원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전시들을 아트앤컬처에서 소개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마치 외계 생명체 같은 비닐 풍선들이 기이한 호흡을 하는 듯 둥둥 떠다닙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비닐봉지들이 마치 인간에게 경고를 하러 온 듯 보입니다. 그림을 찍고 나온 얼룩말은 풀을 뜯어먹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 곳곳엔 태엽을 감은 동물들이 보입니다. 깜깜한 우주 같은 블랙라이트 체험존에선 관람객들이 직접 야광펜과 테이프로 공간을 다시 꾸며나갑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표현한 한여름밤의 상상 전시는 마법을 부린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로 심리적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많이 본 듯한 풍경, 그렇지만 되게 낯설어 보이거나 아니면 이거는 되게 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모습들이 화면에 구성되어 가지고 그림 속에 아이돌 앨범과 응원봉이 가득 쌓여 있고 곳곳에 유명 아이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벽면과 QR코드 안에 재구성한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음원 성적을 위해 수없이 생산과 소비를 반복하다 버려지는 앨범과 포토카드 등 자본주의와 환경오염 문제부터 팬덤의 조공문화, 외모지상주의 등 찬반을 부르는 문제들에 대한 팬들의 혼란한 마음을 표현한 전시 최애입니다. 아이돌 팬덤이 아이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순히 한 가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혼란함을 내재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7천여 명이 골령골에서 학살된 사건을 다룬 마당극 적벽대전은 오는 30일까지 별별마당 우금치 관용극장에서 어느 행성의 유리감옥에 갇힌 한 남자와 여자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2인 드라마극 인간 세종은 주말 동안 세종 음악창작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의 자매도시인 중국 난징시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대전 영시축제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를 찾은 호허핑 난징시 부시장은 올해 대전 영시축제에 참여하는 난징시 공연단, 화가 등 예술단 교류를 시작으로 민간 분야에서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축제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타이어뱅크가 캠페인을 통해 지급받은 50% 할인 쿠폰으로 타이어를 교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대전에 사는 강구진 씨에게 고급 수입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타이어뱅크는 민간 기업 최초로 지난 1월부터 출산 가정에 타이어 할인과 무상 제공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 캠페인을 민간 기업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7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안에 있던 10명이 대피했고 4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는 등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40대 남성의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보령과 태안해경이 내일부터 27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은 이 기간 조류 흐름이 빠르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 사고 위험이 커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해경은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